오늘 우리 삶에서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핵심은 계속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진짜 좀 지치더라고. 지치죠. 좀 물려버린다고 해야 되나? 음, 환멸감이 커. 맞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는 나오고 음. 민주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도 안 깨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카페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독재거든? 음, 요? 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성경적 세계관에 의거해서는 인간의 절대 부패, 철저한 부패. 그러니까 그 인간론으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눈을 뜬 국민들이 절반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둘 수는 있어도 아,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완전 그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군인들이 그 올 때 환호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걸 내 눈으로 보는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인간은 입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도 보면은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싶어하는 존재야. 네. 개인은 자유롭고 싶어하는 동시에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누굴 예배하냐,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 이게 완전 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성이 어디로 난 투영된다고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정부. 음,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하는 동시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어떤 뭐랄까 권위주의적인 어떤 파워라고 할까? 거기에 좀 동화되는 건 아니겠는가. 근데 약간 복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약간 좀 처단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네. 이재명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이재명 생각하고 이재명 무조건 싫어하고 나는 생각해보면 이재명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 네. 그냥 저 사람의 정치관과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김건희 여사 계속 싫어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개인으로 따졌을 때 좋고 싫음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건 약간 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애국심이라고 할까? 그 불안함. 그리고 이것을 못 알아주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뭐 이런 게 시기적으로 저번 주 이재명 2심 나오고 나서 거기는 이제부터 이제 부스터를 받는 느낌이고 음, 우리 진영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 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너무 크게 풀렸어. 맞아. 근데 그게 맞거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 거기에서 그래서 나 나름대로 계속해서 긴장 풀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긴장 안 푸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이제 보편적인 흐름에서 여기서 보편적인 흐름은 중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해결됐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지. 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게 또 지치는 게 지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또 문영배 도주설까지 딱 도니까 이거 진짜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투트랙이에요. 걔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문영배 이미선 그러니까 여의도 찌라시 같은 그런 것도 분석도 그러니까 논리를 위한 논리가 너무 많아. 다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건 거의 없거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헌재 내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바뀌고 사람 마음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지 예측의 문제예요. 음, 자연주의적인 예측. 물론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무슨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네. 민주당에서 그때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겠다, 만들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냐면 문영배와 이미선 퇴임하고 나서 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거지. 음, 예전에는 이 둘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으면
지금은 권한대행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든 것들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양심은 좌파의 시작이 무신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롱한 양심, 그러니까 천부 인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적 센서 이런 자체가 없이 단백질, 우리 유물론 단백질 덩어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는 건 아닌데 이 사상적 기류가 공부는 안 해도 그 사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양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극단으로 진짜 이래? 진짜 저럴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니까. 근데 대한민국 세력이 그러니까 보수주의에 입각했다는 사람들이 인간론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설마 하거나 우리가 봤을 때는 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쟤네들은 쇼를 한다고 해도 걷는 거 우리 광화문에서 어디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거 되게 멀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좀 걸어가다가 그냥 말아. 그냥 사진 찍다가 말아. 근데 그런 투쟁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민주당 내에서 중앙일보에서 오늘 단독으로 나온 게 민주당 이제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단체 카톡 같은 게 있나 봐. 텔레그램이. 네. 거기에서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상대방 적이 더 커 보이는 거지. 음. 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좌파들 그 팟캐스트나 들어보면 네. 우파는 돈으로 뭉친 집단이라서 분열을 안 한다 이래? 인간 다 똑같은가 봐요.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뭔가 재난도 대비할 때 진짜 최악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수가 지금 좌파에서 하는 것들을 진짜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완전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황성준 위원님이 말했을 때 우리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네. 좌파들은 대학생 때 다 비슷한 책을 읽어서 세계관이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친대한민국 세력은 용어 정립부터 제대로 안 돼 있고 맞아요. 좀 약간 중구난방식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네. 너무 극좌로 가면은 반동적인 흐름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황성준 위원님 쪽에서도 보수주의 어떤 커리큘럼 시작했고 네. 그리고 조평세 박사님도 시작한다고 하고 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네. 이런 것 자체가 전체 파이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까지 보지 않아. 이렇게까지 보지 않아. 저는 근데 그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민주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하는데도 이 나라가 잠잠한 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근데 그거를 레거시 미디어 탓만을 할 수 없는 게 내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진짜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무슨 시기적으로 계속 망하는 시기인가? 이 생각 들었다고 네.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무한 그 비행기 그 네. 무한 공항 참사도 네. 그 진짜 큰 거거든. 엄청 큰 거지. 그게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하는 거를 전 국민이 봐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잖아요. 네. 근데 무한 항공기 참사도 그 맞아. 비행기가 말도 콘크리트 안 되게. 벽으로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그 관리자 하지 않았나? 네. 근데 그 참사를 보고도 너무 스무스하게 제주 항공으로 바꾸고 넘어가고 그냥 와. 유야무야 슬프다 뭐하다 그 끝났어. 끝났어요. 정치적인 책임을 안 문다고. 그러니까. 왜? 그걸 파면 민주당이 나오거든. 그러니까요. 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기울어진 운동장도 맞아. 그것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정신 지형이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 온갖 잘난 체하면서 뭔가 하여튼 막 하는데 한마디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거 윤석열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 폐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답답한 게 보수에서 충분히
충분히 밀어붙일 게 많거든요. 지금 산불도 예산 깎은 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산불이 났어. 산불은 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뭐 간첩 소행이냐 아니냐 이건 후차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을 수 있게끔 예산을 다 깎아버린 민주당의 문제점을 사실 말해야 되는데, 그럼 보수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산불 때문에 피해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자, 이런 좌파 공격에 그냥 그렇구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지형이에요. 언론 지형.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때리면 그게 네. 공론화가 된다고. 음, 그게 사회 의제 설정이에요. 그쵸. 그게 언론의 권력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개개인이나 어떤 네. 단체나 이게 계속 파편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만난 그분 얘기 들어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도 영향이 있다. 네. 다만 옛날엔 100%였으면 지금은 40%? 음, 음. 근데 그 4, 50%라고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편화시킨 게 이제 예를 들어 우파 유튜버라고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우파 유튜버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의제가 설정이 안 되는 그쵸. 거거든. 맞아요. 근데 계속,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워낙 이 뭐랄까 스피커 파워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가거든요. 근데 우파 유튜버들은 각 개개인이 맞아요. 나름 살아있는 어떤 자기의 자유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 통일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것도 힘이라고 봐요. 왜? 파편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적으로 또는 이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파편화된 것 같아. 막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김어준은 막 몇백만이야. 근데 얘는 이게 하나면은 우리는 이게 파편화된 것 같아도 느슨한 연대로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 자기 적성과 기질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구독하는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더 단단한 거지. 왜 여기는 김어준 자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근데 좀 화력이 약해 보이는 거 있어요. 그렇지. 지금은 그렇죠. 왜냐면 몇 가지만, 민주당에서 한 몇 가지만 계속 물고 늘어져도 나라가 뒤집혀야 되거든요. 근데 국힘이 해, 그걸.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산불 그거 네. 국힘 의원이 산불 예산 깎았다 그걸 해요. 음. 그리고 기사도 내. 음. 근데 안 돼요. 정신지형이. 그니까요. 정신지형이. 근데 이제 토요일에 우리 공부할 때 그거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네. 그 호남에서 박정희 70% 지지하고 네. 이승만 대통령 호남에서 70% 지지했어요. 80% 지지했나? 그러니까 김성수라는 걸출한 인물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이 우파 자본가의 본진이었어요. 호남이.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면 김대중 왕따시키고 김종필 그리고 김영삼, 노태우 3당 합당을 하잖아요. 이때 이후로 이제 김대중을 신격화하고 뭐 이런 이 정치 지형의 급진적인 구도 변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꽉 막힌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생각해봐요. 문재인 때 5년만 딱 좌파 이념 정치 딱 하니까 사람들이 정치 1도 몰라도 깨어나잖아. 맞아. 그래서 윤석열을 뽑은 게 극우가 아니라 전 국민의 절반이 뽑았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번 더 겪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아, 그러니까 오늘 야, 이 그치. 사람들 진짜 이재명 돼서 나라 진짜 완전 시궁창으로 쳐 들어가야 대가리 그때야 깨질까? 근데 더 깨져야 돼. 수박에 금이 갔어. 수박은 어떤 사람을 비하는 게 아니고 과일을 예를 들면은 수박에 금이 간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막 복구 불가능하게 이게 사람들이 삶이 완전 망가져야 깨닫나? 이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어설프게 금 가서 얘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막 법 통과하고 뭐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점점 안 좋아지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네. 내가 자세히 읽진 않았어. 네. 댓글 쓴 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경제 안정화냐 이러면서, 윤석열이 잘 되려고 할 때는 그 경제적인 지표를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한국 경제 안정화에 더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지적으로. 지금 약간 보수가 지금 깨어난 친대한민국적 세력분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했고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너무 질려버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키는 건 우리만 잘 살겠다고가 아니라 저 아직 안 깨어난 저 사람들까지도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나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트럼프가 1기 말고 1기 때도 이제 시작이었지만 트럼프 1기 되고 4년을 또 바이든이 빼앗았거든. 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오바마 8년 때 미국은 이미 개 거지가 됐다고. 그리고 바이든이 더 거지를 미친 쓰레기 개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더 미친 개 같은 나라가 돼야 되나. 근데 과연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복음주의 진영의 단단함이 있냐는 거죠. 한국의 보수주의는 지금 기독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수주의에도 기독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 토대가 영원하지가 않거든. 특히 자유주의 진영은 옳고 그름에 대한 토대 자체가 영원한 그 초월적인 달인줄이 없어.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근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때부터 그랬고 민생이 지킨 나라야. 우리 국민들이 지킨 나라야. 그러니까 진짜 개 병신처럼 꼬라 박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여기에서 오늘 계속 생각한 게 교회가 지금 성도들을 채운 그 정신적인 수갑을 풀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과연 작은 교황이냐 이거야. 그 뭐가 잘못했어? 그래서 오늘도 방금 찍은 영상이 그거잖아요. 네. 부산시. 네. 부산시에서 간첩이 교육감이 되기 직전인데 교회가 입 쳐닫고 있다? 그 왜 입 닫고 있냐? 그 목사가 입 닫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는 비판을 안 해야 되는 성역이냐는 거야. 그럼 목사들은 당연히 목사님은 그래도 성도와 다르자. 근데 나도 목사 아들이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지금 시대를 망치고 있는 거는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학습하고 있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이 이재명에 부역해서거든.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되냐는 거야. 이게 성역이냐는 거야. 맞아. 그게 가톨릭이야. 맞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당연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싫어하지. 자기 밥줄이나 자기 영적 권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시대가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거를 용인하냐는 거야.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간첩, 통진당 출신 애가 교육감이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을 그래도 존경해야 돼. 그래서 입 쳐닫고 있냐는 거야. 이게 맞냐는 거야, 내 얘기는. 넘어왔다는 거야, 내 얘기는. 넘어와서 지금 변곡점이야, 내가 봤을 때.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깨어난다고요. 맞아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분당 어느 교회 목사님 비판할 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시대가 저런 형식으로만 목회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시대가 그렇게 된 거야. 루터가 단번에 뿅 나온 게 아니라 루터가 나오기 이전에 화형당했던, 그리고 또 화형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의 그 바람이 계속해서 물이 90도, 93도, 95도, 99도 계속 끓다가 루터가 100도거든. 지금 계속 끓은 거야. 팬데믹 때 마스크 3년 동안 쓰래. 백화점 문 안 닫는데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어디냐? 누구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가? 그 사람이 쓴 책 극좌인데도 목사들이 모르잖아, 목사님들이. 네. 그 사람 뭐라 그랬어? 교회가 사과해야 된다. 그거 MBC 논조야. 근데 그걸 규장해서 찍어준다고. 하여튼. 근데 그렇게 인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또 문재인 정권에서 극좌 정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 깨어나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우리가 손 놓고 이제 생활로 돌아가잖아. 알아서 해주겠지. 맞아. 근데 계엄 딱 때리니까 솔직히 짜증나는 것도 있었잖아. 임기 한 달 놔두고 하면 안 됐나?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이재명은 계속 가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입증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95도, 96도. 근데 부산시 교육감은 전국 단위가 아니고 교육감 선거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막 유의미하게 막 치고 올라가서 백도를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네. 근데 반드시 그 백도가 일어나서 제2의 어떤 그 루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의미한 온도를 끌어올리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생각했을 때 아니 왜 목사님들이 가만히 계시지는 많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빨리 신학을 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야.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논리. 네. 그리고 분열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크면은 어느 한쪽을 얘기하면은 반쪽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게 교회론에 입각해서 그게 건강하냐 아니면 그럼에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이게 시각적인 판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저번 주에 강의했을 때도 한국의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그 이념적으로는 조선과 대한민국이 완전 다른 나라인데 근데 그게 지금 이충근 박사님이 최근에 번역한 책에서는 민족주의가 흥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우파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자기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식했지, 다 실패했다고. 한국 빼고 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학설 자체가 이념적으로 이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뭐가 세냐? 민족주의라는 거야. 그럼 나라는 흥망성쇠에 있어서 나라는 망하고 세워질 수 있거든. 근데 그 민족,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준 거야. 민족이 먼저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섞이긴 했지만 하여튼 끌려가고 막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한국인이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조선에서 성리학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네. 성리학에서 훌륭한 부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국에 맞는 한국 서사에 맞는 그렇다고 뭐 복음을 타협하자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지금 손현보 목사님을 고소가 아니지 고발한다. 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찬반이 싸우고 있거든. 근데 손현보 목사님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님의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네. 한국이 이제 고신 측이 이제 그 목사님이 화두를 던지는 거 뭐냐면 네. 한국에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 논의해보자. 한국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목회 설교학은 내가 아직 안 배웠지만 설교가 뭐야? 성도들의 실제 삶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그래서 적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말씀하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짓지 못하는 개처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치만 입쳐닫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필요해. 목사님들을 설득하려면 신학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은 이제 손현보 목사님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시대적인 어떤 직선적인 외침이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같은 동료 목사님 중에서는 손현보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리고 그 싫어함의 강도가 클 거야. 왜냐면 판단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들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거나 미혹되어 있다는 포지션으로 완전히 몰아붙이는 화술과 화법이라고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현보 목사님은 한국 교회 근현대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티핑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거가 맞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주 계속 헌재에서 미뤄지고 민주당은 개 발작 발악을 하잖아. 네. 개 발작을 하니까 뭔가 운동력이 얘네들은 원내에서 움직이잖아. 네. 우리는 민생,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은 원내의 핵심 그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그 한 명 한 명이 단체로 움직여 버리니까 네. 이게 제도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거야. 그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막 그러다가 왜 얘네들이 개 발작을 했냐? 이재명 2심 전까지 어떻게든 쇼부 보려고. 근데 얘네들은 막 발작을 하다가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를 때린 미친 개 판사들이잖아. 근데 그 2심 무죄와 얘네들이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트랙터 다시 갖고 오고 그러면서 2심이 지들도 놀랬어. 무죄 나서. 이게 시너지가 나서 폭발을 해버린 건 아닌가. 우린 여기서 확 꺾어버린 거지. 막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야. 음. 핵심이 환멸과 회의야. 맞아요. 와, 이 개 같은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를 지냈는데 교회는 여전해. 맞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소위 말해 우파 목사님들이 돌려 얘기는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화를 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화의 핵심이 아까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인데 왜 그거를 현실에서 이 악과의 싸우는 이 성도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요. 네. 인식론 같아. 결국은 세계관이야. 목사님의 세계관이 결함이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셰프가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네. 오모가리? 끝! 라면 끓여 먹으면서 나랑 한탄이나 합시다.